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는 다른 해운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 들어서 그렇게 강한 주가 하방 압력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할인과의 인수가 2주 뒤로 밀리면서 자, 이 부분에 의한 하방 압력으로부터 조금 벗어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최근 그래도 괜찮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할인과의 인수에 대한 이슈도 역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해운에서 또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면서 주가 하방을 견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전일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미국의 GDP 증가,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자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해운주 같은 경우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 그 이유는 유가의 상승,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비용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금일 HMM 같은 경우도 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러한 유가의 움직임보다는 홍해에 대한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점이 주목할 점이냐, 이 홍해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와줘야 더 강한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거나 지금보다 더 강한 사건이 나와야 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을 볼 때는 이 추후 홍해 관련된 이 내용과 또 후티와 미국 그리고 영국 간의 대립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21선 그리고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11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볼 때는 아직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모멘텀으로 HMM 역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멘텀을 그렇게 강하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냐? 결국에 중국이 이란의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를 힘써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 보통은 단발성 모멘텀으로 사라질 리스크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주가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미국 대선 일정을 살펴보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우선 1월달과 2월달에 경선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7월과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7월 같은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된다.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뜬금없이 정치 일정을 얘기를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이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죠. 자, 그래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3월 혹은 4월부터 어떤 협상의 카드 혹은 외교적인 측면 이용할 건데 그 전에는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홍해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3월, 4월까지는 후티 반군의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이런 공격성보다는 중국이 이를 중지하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어떤 인명의 피해나 이 부상 소식이 불거지면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 HM 같은 경우 이 리스크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결국에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했고, 자, 이 부분은 이 중동 리스크가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과거에는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났던 사건이 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이 유가 상승을 이끌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해운주는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부분 포인트로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인과의 인수 이슈 역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MM 관련된 이슈만 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 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이 있었던 만큼 자, 할인과의 인수 이슈만 좋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HM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할인이죠. 자, 할인이 HMM을 무리하게 인수하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산업은행과 또 해양진흥공사가 이 HMM 지분의 57.9%에 자, 인수우선 협상 대상자로 또 할인그룹 JKL 파트너스를 선정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 인수 희망 가액이 약 6.4조 원이었는데 자, 이 금액을 할인이 다 못 대죠. 자, 그래서 할인의 인수 주체인 이 페노션은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체부터 유상증자 그리고 이 자산 유동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생색은 할인이 내고 이 돈은 페노션이 쓰는 꼴이죠. 사실 할인 같은 경우 인수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로 인수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 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자마자 이 페노션 유상증자 3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페노션의 이 시가총액 1.9조 원을 넘어서 3조 원 유증을 하려는 걸 보면 이 기업 가치를 넘어서 이 주주 가치 희석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주주를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도 많이 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페노션뿐만 아니라 HMM 측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MM 노조 역시 할인의 인수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할인그룹이 HMM 인수를 하게 될 경우 자, 막대한 차입금을 들여서 HMM을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회사가 10조 원에 달하는 유보금이 손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 기준에서 HMM 이 분기 보고서에는 자, 이익 잉여금, 자, 이 부분이 사내 유보금인데 10조 6,585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 3분기 말 기준 할인주주가 보유한 이 현금성 자산 또 단기금 상품 규모는 약 1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을 가져와야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인수자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M 기준에서 봤을 때 유보금 사용에 대한 가설을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HMM의 유보금을 HMM 경쟁력이 아닌 할인그룹의 인수금융의 이자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또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사업 이슈도 나오고 있죠. 자,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양재동 부지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 HMM이 배당금을 이용을 하거나 자, 인수 후에 또 주식담보대출 통해서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비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된다면 토독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주들 없이 회사가 있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또한 할인에 의해서 HMM의 이 사업 다각화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HMM은 컨테이너 시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벌크선 매출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할인은 이 벌크선은 페노션, 또 컨테이너선은 HMM 위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HMM 입장에서는 이 중장기 계획이 바뀌면서 이 경쟁력 부분에서 저하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 14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HMM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상황이라 이 기업의 방향성에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공시가 나와야 제대로 된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 HMM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하림의 인수 관련된 논란이 해소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홍해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HMM 같은 경우 이 BPS를 보게 되면 23년 12월부터 25년까지 이 평균치로 볼 때 32,000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BPS가 기업의 한 주당 순 자산 가치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을 또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이 적정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PBR 0.6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적정 주가 19,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일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3년치 PER 평균인 22.34 그리고 EPS 평균을 계산을 하면 또 적정 주가가 29,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계산한 이 주가들 평균을 내보면 이 19,950원 정도가 이 적정 주가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현재 구간과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면서 유가의 향후 동향을 파악하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해운주 투자를 진행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고 또 중국이 잇따라서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원유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3%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모두 2조 위안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만큼 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후티 반군과 또 미국 간의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뛰어넘고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HMM 관련돼서 할인과의 이슈 또 이 정세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마저 들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호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